영원히 기억될 문학작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가장 매혹적인 프랑스 소설 중 하나인 위험한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8세기 말 라클로가 서간체 소설 형식으로 쓴 이 책은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류사회 한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권력과 유혹의 게임에 깊이 빠진 냉소적이고 방탕한 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관계는 사랑, 욕망, 조종, 복수라는 시대를 초월한 주제를 다루는 복잡하고 격정적인 소설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때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교활한 인물이 된 메르테이유 후작 부인과 발몽 자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지성, 매력,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파괴합니다. 그들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애정 관계와 잔인한 복수 행위를 목격하게 되고 이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위험한 관계는 인간 심리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권력 디나미크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이 세기 전에 쓰인 이 소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랑, 욕망, 질투, 복수. 이러한 감정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라클로의 등장인물들은 역사적 배경 속에 존재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권력 투쟁, 조종, 배신을 목격합니다. 마치 인간사 사형지마라는 말처럼 인간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은 위험한 관계의 핵심 주제입니다. 메르테이유와 발몽은 이러한 조종의 달인이며 주변 사람들을 장기판의 졸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약점을 이용하고 욕망을 부추기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종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조종 심리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미묘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비록 불쾌한 전략이지만 이러한 조종은 직장, 정치, 개인적인 삶 등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복수는 이 소설의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배신감을 느껴 복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는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힙니다. 마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메르테이유와 발몽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결국 자신의 계략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위험한 관계는 복수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메르테이유 후작 부인은 프랑스 문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라클로가 서간체 소설 위험한 관계에서 창조한 그녀는 조종과 사회 공학의 대가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 차가운 아름다움, 그리고 섬뜩할 정도의 냉소주의를 지닌 인물로 인간 심리 조종의 달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행동을 예측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유혹과 권력 게임에서 무서운 상대로 만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숨기고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법을 배운 그녀는 타고난 지성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르테이유에게 권력은 게임이고 사람들은 그녀의 장기말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계는 세심하게 계산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행됩니다. 그녀는 세상을 거대한 체스판처럼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녀는 애정 관계를 조종하고 평판을 무너뜨리고 복수심을 채우는 것을 즐깁니다. 이 모든 것을 냉혹하고 확고한 결의로 해냅니다. 종종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녀의 편지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메르테이유 후작 부인은 진정한 전략가이며 시대적 제약을 권력과 의지를 행사할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입니다. 반면 발몽 자작은 뻔뻔하고 능글맞은 바람둥이입니다. 그는 잘생기고 재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으며 여성 정복을 일종의 트로피 수집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적인 외모 뒤에는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즐기는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발몽에게 유혹이란 권력 게임이며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슴없이 매력을 무기 삼아 이용합니다. 비록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말입니다. 비록 잔인하고 무정해 보이지만 발몽은 단순히 악당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메르테이유와 발몽의 관계는 위험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한때 연인이었으며 냉소주의, 권력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욕구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도전하고 함께 점점 더 사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경쟁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조종하고 약점을 드러내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유혹, 배신, 복수로 가득한 그들의 심리 게임은 비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말로 치닫습니다. 위험한 관계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영화와 TV 드라마로 각색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색 작품들은 라클로의 서간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이야기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1988년 고전 명작부터 로저 컴블 감독의 현대판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TV 시리즈와 연극 무대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관계는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1988년작 위험한 관계는 라클로의 소설을 가장 훌륭하게 각색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이 걸작은 원작 서간체 소설의 정수를 포착하여 등장인물들의 복잡성과 깊이를 스크린에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글렌 클로스, 존 말코비치, 미셸 파이퍼 등 배우들의 영인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며 프랑스 귀족 사회의 음모와 조종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글렌 클로스는 매혹적이면서도 악랄한 메르테이유 후작 부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 영화는 18세기 프랑스 궁정의 화려함과 타락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신랄한 대사, 호화로운 의상, 매혹적인 음악 등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연출되어 관객들을 퇴폐와 우아함이 공존하는 시대로 안내합니다. 화려한 세트와 의상은 시각적으로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하며 모든 장면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등장인물들 사이의 긴장감, 권력 다툼, 유혹적인 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관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로잡습니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과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 디자인상, 각색상, 미술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위험한 관계는 시대극이나 로맨스 스릴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관람 영화입니다. 역사 애호가이든 아니면 단순히 잘 만든 영화를 찾는 사람이든 위험한 관계는 놓쳐서는 안 될 걸작입니다. 이 영화의 영향력과 위상은 오늘날까지도 건재하며 진정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저 컴블 감독의 1999년작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은 위험한 관계의 배경을 1990년대 말 미국 상류층 고등학교로 옮겨왔습니다. 이 영화는 라클로가 1782년에 발표한 고전 소설을 대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컴블 감독은 배경을 현대로 옮기면서도 원작 캐릭터들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테이유 후작 부인과 발몽 자작은 각각 캐서린 메르테이유와 세바스찬 발몽이라는 부유하고 따분한 삶을 사는 2명의 10대로 변신하여 친구들을 조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사라 미셸 갤러가 연기하는 캐서린은 교활하고 냉혹한 소녀이며 라이언 필립이 연기하는 세바스찬은 매력적이지만 잔인한 그녀의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함께 무서운 조합을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능과 매력을 이용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은 달라졌지만 조종, 복수, 권력에 대한 갈망이라는 주제는 이 현대판 각색 작품에서도 여전히 중심축을 이룹니다. 사랑, 음모, 배신은 경쟁과 동맹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등학교라는 배경 속에서 펼쳐집니다. 특권과 사회적 압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10대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라클로가 묘사한 권력 게임과 파괴적인 욕망이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은 신예 배우들을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대판 각색 작품은 라클로가 2세기 전에 탐구했던 주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관계와 같은 고전 작품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품이 인간 본성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소설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의 규칙, 명예의 중요성, 권력 게임 등을 이해하면 등장인물들의 행동 동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간체 소설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편지는 주관적인 기록이며 주요 등장인물들의 생각, 전략, 조종 방식을 드러냅니다. 독자들은 각 편지의 문체, 어조, 숨겨진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권력 게임과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신랄하고 빈정거림으로 가득 찬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위험한 관계는 조종 예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입니다. 메르테이유와 발몽은 교활한 전략을 통해 설득, 유혹, 지배에 대한 달인의 수업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그들의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조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적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관계는
출간된 지 2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자들을 사로잡고 영감을 불어넣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등장인물, 진진한 플롯, 초월한 주제를 통해 이 프랑스 문학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독자들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라클로의 사회적 맥락과 관계없이 권력 게임, 파괴적인 욕망, 인간 경험의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위험한 관계는 인간 심리의 심연을 파헤치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을 제공합니다. 위험한 관계에 어떤 등장인물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계산적인 지성을 지닌 메르테유 후작 부인에게 매료되었나요? 아니면 발몽자작의 냉소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에 끌리시나요? 이 매혹적인 소설을 직접 읽어보고 모든 편지, 모든 약속,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비밀과 조종을 파헤쳐